자, 한번 봅시다. 부정사. 부정사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 문법 수업할 때는 필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다가 뭐 필기를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공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노트가 좀 준비되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다음 시간부터. 지금 있으시면 쓰셔도 되고요. 없으시면은 다음 시간에 좀 얇은 노트 있잖아. 그런 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부정사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준동사라는 개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준동사. 자, 우리가 동사라는 녀석이 있죠. 이 영어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자, 이 동사가 워낙에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동사의 특성들을 싹싹싹 뽑아갖고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어. 그 새로운 집단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불러. 여기에서 준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비슷하다라는 뜻이야. 비슷하다. 즉 동사와 비슷하다라는 말이야. 준동사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준동사의 특징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 그대로 동사랑 비슷해. 그럼 쌤 뭐가 비슷한데요? 뭐가 비슷하냐면 첫 번째 형태가 비슷합니다. 생김새가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도 비슷합니다. 그 특성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써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슷하다는 말을 했어. 봐봐. 제가 여기에서 그 형제 자매 아는 게 제 지희밖에 없어갖고 지희로 그냥 예시를 들게요. 내가 지희야 너 지수랑 비슷해. 기분 나빠지 말고. 이럴 거야.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비슷하다는 말은 얘들아 말 그대로 얘랑 닮았다는 거잖아. 비슷하다는 거죠. 둘이 똑같다는 거야? 아니죠. 그렇죠? 즉 그래서 준동사는요 동사가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죠. 비슷한 거니까. 근데 정말 별거 아닌 이 멘트 두 개가요 준동사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고등부에서도요 이거 갖고 시험해요. 이거 갖고 이거를 심화시켜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의 특성과 이제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럼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리해서 써보자면 첫 번째 일단 동사는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 동사는요 긍정과 부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not을 붙이거나 don't 붙이거나 이렇게 긍정, 부정 표현하죠. 세 번째 동사는요 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능동태와 수동태를 말하는 거죠.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마지막 네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해. 자, 동사를 기준으로 얘들아 동사 앞에는 뭐가 와? 주어가 오지. 동사 뒤에는 뭐가 올까? 이건 뭐 문장의 오형식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3형식이라면 목적어가 올 테고 2형식이면 뭐 보고가 올 테고 이렇게 오겠죠. 됐어? 그러면 이 준동사라는 녀석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준동사도 긍정, 부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준동사도 능동, 수동태를 표현할 수 있고 준동사도 앞에 주어,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준동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생님 그래서 이 준동사가 뭔데요 대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 준동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이 세 종류는요 다 여러분이 들어본 말이에요. 자, 이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자, 두 번째가 그 다음 챕터에 나올 텐데요. 동명사고요. 세 번째가 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법 교재를 쓸 때요 항상 이 순서로 나온다. 지금 챕터 9 부정사잖아. 챕터 10은 동명사일 거야. 챕터 11은 분사일 거예요. 만약에 그게 틀리다? 그건 안 좋은 교재야. 이 순서로 나와요. 같은 준동사이기 때문에. 됐어? 그럼 잘 봐봐. 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는 어떻다? 시제 표현할 수 있고 긍정, 부정을 표현할 수 있고 능동, 수동태를 표현할 수 있고 얘네 앞에 주어 오고 얘네 뒤에 목적어 온다. 됐어? 다 똑같다는 거야. 하지만 동사는 아니라는 거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쓸 수 없겠죠. 얘네는 동사 자리에 쓰면 안 돼요. 동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다 라고도 해석이 안 되겠죠. 됐나요? 이 기본적인 틀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사실 동명사랑 분사는 다음 챕터에 나오니까 조금 더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얘네 명칭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사부터. 이 부정사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to infinite라고 해요. infinite가 무슨 뜻이야? 가수 말고. 나 infinite 춤 몰라. 자, 가수 말고. infinite가 무슨 뜻이야? 무한대. 됐어? 무한대거든. 그러면 구는 이제 한자로 아니다라는 거고 정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사는 말씀사자야. 그럼 뜻풀이를 해보면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런 뜻이에요. 부정사라는 말 자체가. 그럼 쌤 뭐가 안 정해져 있대요? 뭐가 안 정해져 있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이 부정사는 의미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미가. 실제로 니네가 투부정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어? 명사동용법,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무슨 형용사동용법, 뭐뭐 하는, 뭐뭐 할, 뭐 비투용법, 무슨 부사동용법, 뭐뭐 하기 위해, 뭐뭐해서 뭐 겁나 많잖아 종류가. 해석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 부정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to 부정사가 있어. 그냥 to를 붙이는 녀석이지. 또 하나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땡땡 부정사. 그렇지. 오. 원형 부정사가 있어요. 원형 부정사는 동사 원형을 쓰는 부정사라고 해서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거고 둘이 똑같아.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to 붙이냐 안 붙이냐 이거밖에 없어.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부정사의 중요한 거는 얘가 할 수 있는 품사의 역할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동사는 아니라는 거. 그렇지? 항상 저걸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동명사는 이름이 아주 정직하죠.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이 소리야. 됐어? 그래서 얘는 명사야. 자, 분사는 뭐냐면요. 이 분사를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하거든요. participle. 여기에 보면 part라는 말이 있죠. part가 뭐예요? 부분이잖아. 부분. 그렇죠? 그래서 분사라는 거는요. 이 분이 나눌 분자예요. 분수할 때 분이야. 그래서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뭐에서 나뉘어졌는데? 동사에서 나눠진 거야. 동사에서 파생됐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분사라는 것도 두 종류가 있죠. 무슨 분사 무슨 분사? 현재 분사 또 그렇지 과거 분사.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우리가 흔히 PP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Past Participle의 줄임말이에요. PP. 그렇죠? 그래서 이 분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사의 역할. 그럼 여러분 봐봐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 어느 하나도 동사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지금 이 얘기 한 3-4번 했거든요. 엄청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준동사에 대한 종합적 설명 드리고 투부정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이 4번 특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4번 특성. 자, 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도 주어를 받을 수 있어요. 얘네도 주어를 받을 수 있어. 얘네 앞에 주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럴 때 이때 우리가 이 주어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준동사잖아. 얘네가 이 준동사의 주어에 뭐 어떤 주어 이렇게 명칭을 붙여줬어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의미상 주어예요. 많이 들어봤죠? 의미상 주어. 자, 제가 만약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들아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준동사의 주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사실은 여기 뒤에 나오는 목적어나 보어 있잖아. 사실 얘네 정식 명칭도요. 의미상 목적어, 의미상 보어예요. 원래 정식 명칭이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안 쓰지. 그냥 투부정사의 목적어, 동명사의 목적어, 분사의 목적어 보통 이렇게 이제 부르지. 그래서 이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녀석 즉 얘네들의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고 부른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용어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준동사에 대한 큰 틀이에요. 큰 틀. 용어 설명까지, 품사까지 다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동사가 아니다. 요 특징. 그리고 여기 요 4가지 중에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앞에 주어오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 올 수 있다. 요 특징. 요 2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됐죠? 자, 그러면 준동사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투부정사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해볼게요. 자, 여기 좀 지울게. 다 지워도 되지? 자, 그러면 Chapter 9의 이 부정사를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방금 전에 기본적인 건 다 배웠어. 부정사란 무엇이다?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는 아닌 녀석이고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은 녀석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한번 써보자. 기본 개념.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형태부터 알아보자.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형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바로 투부정사의 형태죠. 이건 가장 기본형이고, 기본형이라 쓸게요. 기본형.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야. 투부정사의 부정형을 쓸 때는 어떻게 쓸까? 부정형. not을 붙이면 되겠지. 어디다 붙일래? not을. 1번, 2번, 3번. 어디다? 1번. 됐어. 그래서 not, to, 동사원. 이게 바로 이제 부정형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게. 여러분 완료형도 있거든요. 완료형. 여러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거 배우셨죠? 그렇죠? 자, 완료형도 있습니다. 그럼 완료형은 어떻게 쓰냐면 to, have, pp라고 써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완료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잖아. 얘네는 얘네가 해석할 수 있잖아. 그렇지? 투부정사가 해석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한번 통일을 해볼게. 뭐뭐 하는 것. 자, 그러면은 너네가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다가 쓰면서 가볼게. 해석을. 그냥 기본형이 오면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겠지. not이 오면은 뭐뭐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하겠지. 그치? 자, to have pp가 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얘는 기준 시제보다 앞선 시제라고 하거든요. 조금 말이 어렵죠. 기준 시제보다 앞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 투부정사가 포함된 문장에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동사가 예를 들어 현재야. 그럼 얘는 얘보다 먼저 일어난, 즉 과거 시제가 된다는 소리야. 이 to have pp는 얘가 만약에 과거 시제야. 그럼 얘는 무슨 시제? 대과거 시제가 되는 거. 됐어? 먼저 일어난 일이야. 그럼 얘는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우리말로 해석할 때. 자, 그 다음에 완료형 말고 마지막으로 수동형이 있습니다. 수동형은 수동태, 비동사의 pp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동형이 되는 거고 뭐뭐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당연히 뭐뭐 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지. 뭐뭐 되는 것. 되셨어요?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다. 형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 이 역할은 이제 아까 제가 썼다시피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알아볼 겁니다. 일단 책 기준으로 보자면 253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책에 보시면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이 순차적으로 나올 건데 그걸 차례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2번에 역할이라고만 일단 쓸게요. 역할. 역할은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 학원 처음 들어올 때 모든 학생들이 한 거일 텐데 우리 인트로 강의 다 들었지? 그치? 인트로 강의에 나오는 거 복습을 해보는 거야.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죠. 됐어요? 그래서 주목보야. 주목보. 별반응 없네. 중1 애들은 재밌다 했는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주, 목, 부어 역할을 하고요. 형용사는 무슨 역할? 뭐야, 주목보는 잘 나왔는데 왜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명사를 수식한다. 하나 더. 보어 역할, 좋아요. 그래서 얘는 쓸 자리가 없네. 수식어, 보어 이렇게 되죠?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야? 부사는 수식어지, 수식어. 그래서 니네가 구문분석할 때 A, D, M 이렇게 많이 쓰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영작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 투부정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야. 영어의 이제 형식을 딱 놓고 봤을 때 결론만 놓고 말하면 동사 자리 빼고는 다 가능해요. 동사 자리 빼고 다 가능하죠.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다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동사 자리 빼고 다 쓸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에서 시험 어떻게 내는 줄 알아? 고등학교에서는 문장을 엄청 길게 쓴다. 이렇게 막 세 줄 막 네 줄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에 콤마를 딱 찍고 여기에 투 동사원형 딱 이렇게 써놔. 뭔가 투부정사 자리 같아. 근데 부문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동사 자리야. 그래서 얘가 틀리고 동사형을 써야 정답.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고등부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2번으로 가서 한번 바로 이제 명사로 쓰일 때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쌤은 개인적으로 용법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어렵잖아, 말 자체가. 용법. 그래서 그냥 명사로 쓰일 때 이렇게 정리할게요. 명사로 쓰일 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어, 목적어, 보어로서 각각 쓰이는데 첫 번째 주어로 쓰일 때의 특징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가주어진 주어겠죠. 가주어진 주어. 그래서 주어로 쓰일 때는 여러분이 it 그 다음에 투부정사라는 이제 가주어진 주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점. 그냥 이거는 뭐 엄청 빡빡하게 필기하진 않을게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어로 쓰일 때. 보어로 쓰일 때는요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뭐 특이사항 없고 굳이 하나 말하자면 미리 말하면 이제 동명사와 바꿔 쓸 수 있어. 동명사와 바꿔 쓸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해석은 쓸게요. 해석은 얘는 뭐뭐 하는 것은 얘는 그냥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으로 쓰일 때 얘는 조금 특징이 많은데 목적으로 쓰일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동사의 목적어인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가 있죠. 원래 목적어 종류가 이렇게 두 개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전치사의 목적어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 투가 나왔는데 뒤에 또 투부정사 이렇게 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투잖아. 무슨 22일도 아니고. 투를 왜 써?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동사의 목적어로서 이제 쓰이는 게 중요하겠죠. 동사의 목적어로서는 뭐 해석은 당연히 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텐데 너네 혹시 이런 거 배워본 적 있니?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 뭐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 막 그 시리즈들, 뭐 want, decide, hope, plan, 뭐 이런 건 to가 온다, 무슨 뭐 finish, mind, give up 이런 거 뒤에 ing가 온다, 이런 거 혹시 배워봤어요? 없어요? 배운 적 없어요? 그게 뭐야? 자, 아무튼간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하면 고등학교 어법 문제 기준으로는 안 중요합니다. 안 내요. 왜냐면 그냥 쌩암기잖아. 고등학교에서의 어법은요 쌩암기 문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는 두셔야 돼요. 왜 알아둬야 되냐면요, 어법 문제 풀 땐 필요 없거든. 근데 영작할 때 필요해. 영작에서 나와. 영작에서는. 실제로 작년에 가자고 1학년 한 학생이 이제 그거랑 약간 다른데 영작에서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를 영작하는 게 나왔었어. 요약을 영작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가 헷갈린 거야. expect 목적어 to인가? ing인가? 이게 헷갈려서 ing 썼다 틀렸거든요. 부분 점수 없이 그냥 6점 날라갔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일단 영작을 위해서라도 외워는 두셔야 돼요. 어법 문제로 필요 없다는 거야. 어법 문제. 알겠지? 자, 어쨌든간 명사로 쓰일 때는 그냥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 특별한 특징? 없어요. 목적어로 쓰일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동사에 따라서 투부정사만 쓰는 경우, 동명사만 쓰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동명사 파트를 들어갈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별거 없죠?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3번 쓰겠습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 형용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수식어 역할이 있고 보어 역할이 있는데 이 형용사로 쓰일 때를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해. 이번에 선생님이 어떤 이제 그 중3반을 맡아서 이제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가 시험 범위에 나왔었어. 니네도 혹시 나왔니 이거? 안 나왔나? 이게 한번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준다는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때는 여기 뒤에 전치사를 붙이고요. 어떤 때는 전치사를 안 붙이고요. 어떤 때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어떤 때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고 막 이래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뭔가 뭐 어법상 올바른 걸 골라라 이러면은 얘를 고를지 얘를 고를지 얘를 고를지 얘를 고를지를 이제 모르는 거야. 그거를 다 알려줄게요. 자,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수식어부터 볼게요. 수식어.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기본적인 위치는 명사가 나오고 소부정사가 나와서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죠. 기본형. 해석은 여기다 써놓을게요. 뭐뭐 하는, 뭐뭐 할, 또는 심지어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뭐뭐 하기 위한. 자,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띵으로 끝나는 명사들 있죠. 띵, something, anything, nothing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지? 이 띵으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어디에 위치해요? 얘를 꾸며줄 때 형용사 여기 있을까? 형용사를 여기다 쓸까? 앞에 뒤에 뒤에다 쓰죠, 그렇죠? 우리가 special something이라고 안 그러고 something special이라고 쓰죠. 그러면은 형용사도 뒤에 나오는데 투부정사가 꾸며줄 때는 투부정사도 뒤에다 쓰잖아, 그렇지? 그럼 형용사랑 투부정사를 같이 쓰고 싶을 때는 이제 어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형용사를 먼저 쓰고 그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 그냥 간단한 예시를 하나 써보자면 이런 거죠.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차가운 마실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차가운이 something을 꾸며주고 to drink가 something을 꾸며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간단한 예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책에 웬만하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안 나왔네. 이 책 정말 설명이 허접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한번 퀴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짤막한 퀴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pen to write. 그 다음에 이거 어는 뺄게요 그냥. 그 다음에 paper to write. 그 다음에 house to live. 그 다음에 너무 아래다. place to visit 이렇게 써볼게요. 자, 4개 예시를 썼거든요. 자, 어떤 거는 어법상 맞고요, 어떤 거는 틀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부터요. pen to write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지희야. 자, 우리 4명이지? 하나씩 해보자. 자, 지희야. 맞아 틀려? 맞아? 오케이, 좋았어. 자, 석현아, 이거 맞아 틀려? 응? 맞아? 오케이, 알았어. 자, 성민이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지우 이거 맞아 틀려? 맞아? 오, 제대로 맞은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 입에서 오 소리 나오면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거꾸로 가요. 이야, 맞은 게 별로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정답을 공개할게요. pen to write 틀렸고요. paper to write 틀렸고요. house to live 틀렸고요. place to visit 맞았습니다. 둘을 맞았네요. 2개 틀렸습니다. 뭐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 친구가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이유를 좀 말해줄게요. 이 pen, paper, house, place가 전부 다 얘네들의 수식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수식받는 명사를 뒤로 보내요. 얘네들 뒤로.
얘를 뒤로 보내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Write pen, write paper, leave house, visit place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 뒤로 보낸 상태에서 니네가 봐봐. 자, write는 글을 쓰다라는 뜻이죠. 글을 쓰다. 펜을 글을 쓰다 하면 말 돼요? 말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펜을 가지고 read. 됐어요? 그러면은 read 뒤에 펜을 붙이면 말이 되죠. 그렇죠?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자, 종이를 글을 쓰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종이 위에다가 on. 그래서 종이 위에다가 글을 써야 되는 거고. 자, 집을 살다 하면 말 안 되지? 그럼 집에서 사는 거죠. in. 됐죠? 장소를 방문하다. 이건 되잖아. 그래서 안 붙여도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아니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이제 미리 퀴즈를 보여준 건데 이거를 정리해서 제가 써줄 거예요. 정리해서. 자, 정리해서 좀 써드리자면 조금 어려운 말 될 수 있거든.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좀 잘 집중해서 써봐. 잘 이해해봐요. 3번은 안 쓸게. 미안해. 별표로 쓸게. 별표로. 이렇게 쓸게. 일단 쭉 써보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이 동사원형 나오죠. 그러니까 투부정사에서 이 동사원형 나오잖아. 동사원형. 그 동사원형에 주어이거나 목적어거나 보어거나 또는 보어 얘기 뺄게요. 주어거나 목적어거나 또는 목적어 또는 투부정사의 동격 역할을 한다 라고 쓸게요.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일단 써보세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다시 한번.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그 동사 원형의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투부정사의 동격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명사가 이렇게 띡 하고 나오잖아. 투부정사가 나와서 이렇게 꾸며줘. 그럼 이 꾸민받는 명사 있잖아. 이 명사는요. 얘들아 동사라고 생각해. 그냥 얘를 동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놈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이놈의 주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더 쉽게 말하면 얘를 주어 동사로 해석했을 때 말이 되거나 얘를 동사 목적어로 해석했을 때 말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수식을 못 해요.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격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시를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단어가 the ability라고 나왔다고 쳐보자. the ability 능력이죠. 근데 ability인데 to see there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번 해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얘가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말과 저곳을 본다라는 말이 어때요? 둘이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이런 거야. 야 쌤이 엄청난 능력 가지고 있다? 궁금하지? 그 능력이 뭔지 알아? 난 저기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를 본다는 게 뭐야? 능력이잖아. 둘이 똑같은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이제 고등부 때 많이 안 나오는데 중등부 때 나오는 문제 중에 이런 거 많거든. 본문 또는 보기문에다가 투부정사에 밑줄 쳐놓고 이 녀석과 쌤이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투부정사의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때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투부정사의 형용사로 쓰일 때랑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여서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되게 헷갈려요. 이 두 가지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독해 지문을 보다 보면은 투부정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 심지어 고등부 학생들도. 선생님, 여기서 투부정사가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봤을 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나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 즉 수식어의 역할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무엇이다? 이 꾸며주고 있는 이 명사랑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그 관련성은 무엇이다? 이 명사가 주어거나 또는 목적어거나 아니면 동격이거나. 됐어? 그러면 쌤이 아까 전에 말한 그 모든 의문점이 이제 해결이 돼요. 잘 봐. 여기 지워도 되니? 여기 잠깐 지울게. 봐봐. 아까 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어떤 때는 뒤에 아무것도 없고 어떤 때는 뒤에 전치사가 나오고 어떤 때는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알 수가 있어. 잘 봐. 그냥 이거는 뭐 공식처럼 안 해도 돼. 그냥 생각해봐도 돼. 봐봐. 얘가 만약에 목적어 역할 한다고 쳐봐. 목적어 역할. 얘가 목적어 역할이야. 그럼 얘가 동사라는 의미잖아. 그치? 그럼 여기 목적어 이미 나왔는데 목적어 써 안 써? 안 쓰지. 그러니까 뒤에 안 쓰지. 이해돼? 시간 더 됐나? 시간 더 됐구나. 금방 빨리 할게. 뒤에 전치사 나왔어. 그럼 이놈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해야 되죠.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 그럼 얘는 무슨 역할? 주어 역할. 또는 동사. 됐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됐죠? 아우 시간이 첫날부터 좀 너무 열심히 한 것 같네. 미안해요. 시간이 좀 오버됐어.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이 255쪽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5쪽까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어 오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 개념 테스트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월 5일 수요일이고 잠깐만요. 253부터 255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은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질문할 거 체크. 그 다음에 다음 시간 테스트 예정은 준동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었죠. 그리고 플러스 부정사는 이제 명사적 용법이랑 형용사적 용법 개념 여기를 개념 테스트를 볼 테니까 준비를 좀 잘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들 많이 했다.